제가 10년간 이 상담을 하면서 느낀 부분이 있어요. 부자와 가난한 자는요, 그 마음, 즉 마인드부터가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알뜰하게 아끼기만 하고 남한테 인색하고 베풀 줄 모르고 밥값 낼 때 되면 도망가고 이러면 저축돼서 잘 살 것 같죠? 아, 저게 인간이야 했는데 한 방에 난리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기꾼한테 당해갖고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평생 고생만 하며 박복하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의 관상 유형이에요. 우리 누구나 다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무슨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열심히 살아요. 하루하루 출퇴근 열심히 하고 뭐 열심히 장사하고. 그런데 인생은 피어나지 못하고 공공하고 궁박한 아주 경제적으로 힘든 찌들어서 그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관상학적으로도 그런 관상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주팔자를 분석을 해봐도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주하고 관상은 거의 맞아떨어지게 돼 있는데, 제가 10년간 이 상담을 하면서 느낀 부분이 있어요. 손님들을 보면서도 그걸 느껴요. 의식 구조가 관상도 중요하지만 심상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관상보다 심상이 더. 그렇죠? 이 부분에서 내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부자와 가난한 자는요, 그 마음, 즉 마인드부터가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저기 이런 거 있어요. 아주 알뜰하게 아끼기만 하고 남한테 인색하고 베풀 줄 모르고 밥값 낼 때 되면 도망가고 이러면 저축돼서 잘 살 것 같죠? 그런 새끼들은요, 내가 예전에 장사하고 사업할 때 살면서도 예전에도 그런 영상 찍었어요. 아, 저게 인간이야 했는데 한 방에 난리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기꾼한테 당해갖고 남한테 얻어 처먹기 좋아하고 살 줄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은 잘 살 것 같지만 아닙니다. 밥값 오히려 잘 내는 사람이 더 잘 삽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실제 현실에서 봐도 남에 대한 너무 배려와 베품이 없이 지 것만 챙기려고 그러고, 거지가요, 거지 보따리 안고 있으면 잘 사는 줄 아는데 거지 보따리 안고 있다고 잘 사는 거 아니거든요. 거지 보따리 안에 넣어놓고요, 먹지도 못하고 아끼다가 거기서 그거 썩어갖고 벌레 나와요. 나중에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식중독 걸리죠. 아끼고 있다가. 모든 건 돌아가야, 이게 돌고 도는 겁니다. 지구가 돌듯이. 마음도 베풀어야 자기한테도 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이 안 따라요. 그리고 베푸는 게 없는데 그 사람이 도와주려고 상대방이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의 그 악순환을 못 끊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오늘은 평생 고생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관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것을 탈피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도 살짝 알아볼게요. 첫 번째, 얼굴에 불만이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오리 주둥이처럼 돼가지고 이러는 사람. 사람이 좋아할까요? 주변 사람들이 멀리하죠. 꺼려하고. 그런 사람은 절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불만이 가득한 표정을 갖고 눈을 아래 위에서 위로 치켜뜨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고 그런 사람은 평생 빈곤하게 삽니다. 그리고 요런 상이 굳어지면 삼배간이 돼요. 뭐 삼배간은 관상에서 눈 얘기할 때 거의 안 빠지는 안 좋은 관상 중에 하나인데 좋을 수가 없고요. 이런 사람은 상대방한테 거부감하고 부담감을 주기 때문에 신뢰감도 줄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으로 인한 인덕과 인복이 쌓이지가 않아서 못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요런 사람들은 삼배간이 많이 되는데 복을 깎아먹는 관상이 되고, 인간관계마저 망칠 수 있고, 좀 그러기 때문에 마음을 좀 좋게 가져서 관상의 변화를 좀 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 얼굴에 궁상이 지리지리 흐르는 사람이 있어요. 가수들도요, 나 죽는다 노래 부르는 가수는 일찍 요절했습니다. 쨍하고 해 뜬다고 노래 부른 가수는 나중에 쨍하고 해 떴고요.
얼굴에 궁상이 흐르는 듯한 관상을 가진 사람은 평생 못 살아요. 즉 얼굴 부위가 가난하고 천하고 빈티가 나는 관상. 이게 사람이 표정 관리 갖고도 그걸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못 살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마인드 자체도 또 가난해요. 이 마음 심상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난을 벗어날 수 없고, 그러니까 악순환이 거듭되는 거예요. 이 심상이 관상이 되고 관상이 또 심상이 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세 번째, 이마가 넓은 듯하지만 뒤로 발랑 젖혀져 있어서 넘어져 있거나 푹 꺼진 데가 울퉁불퉁 많은 사람. 그러니까 스쿨전이나 민식이법 적용 지역처럼 과속방지턱 이렇게 대꼬복고가 많은 사람은 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마가 좁거나 너무 좁거나 또 이마에 잔주름이 많으면 그래서 이마의 빛깔 또한 아주 칙칙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못 삽니다. 저도 지금 나이를 조금 먹어가다 보니까 이마에 잔주름이 생겨서 추석 지나고 주름 피러 갑니다. 다림질 좀 하러 갑니다. 그리고 이마가 부실하다는 거는 초년운이 부실하다는 거예요. 부모한테 받을 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물론 초년운이 부실해도 나중에 자기가 진짜 노력해 갖고 저기 자수성가해서 잘 사는 분들도 계시는데, 특히 세월이 흘러갈수록 요즘은 용천에서 개는 나와도요, 개천에서 용은 못 나옵니다. 할아버지의 지위가 저기 손자의 지위를 결정한다는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동수저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마가 이렇게 좀 안 좋은 분들은 개운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마 부위에 보톡스 필러를 맞아가지고 좀 개운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마가 이렇게 안 좋은 분들은 받을 복이 없어요. 사회 나가서도 윗사람이 끌어주지를 않습니다. 네 번째, 잔주름이 많은 그 이마를 가진 사람은 직장 생활에서 자꾸 까이고 치여요. 이런저런 근심 걱정을 옆에서 만들어 갖고라도 그 사람을 까내린다고요. 그래서 안 좋고, 또 부모와의 관계도 안 좋고, 뭐 학업이나 직장이나 뭐 이런 모든 하는 일이 막힙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 간에도 모든 일이 자꾸 이렇게 엉켜요. 그러니까 잔주름을 좀 없애는 보톡스를 좀 맞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마의 색이 진흙색처럼 칙칙하고 어둡다면 평생 어째서 고생만 하다 죽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눈썹과 눈 사이를 전태궁이라고 하는데, 이 전태궁이 푹 들어가거나 좁거나 거기에 상처가 있거나 못생긴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도요, 진짜 발바닥에 땀나도록 돌아다니고 열심히 노력해도 인생이 안 핍니다. 개운하는 방법은 뭐냐면 수술을 통해서라도 꺼진 데를 좀 북돋아 주시고 어떤 눈썹과의 거리를 조절해 가지고 이 전태궁의 넓이를 넓혀 주시면 어느 정도는 개운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태궁이 좁으면서 눈썹이 누르는 듯하면 성격 또한 우울하고 불안정하고 끈기나 열정이 약해서 성공을 못하고 하는 일이 막힙니다. 그리고 이 전태궁이 특히 좁은 여자는요, 미적으로는 섹시해 보여요. 서구적이고 약간 좀 고혹적이기도 하고 그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내가 여태까지 상담을 하면서도 전태궁 푹 꺼진 여자치고 자기 남편하고 애정생활 좋아서 웃으면서 들어오는 여자를 못 봤어요. 다 남편이 바람을 피든 남편이 묵뚝뚝하든 폭력적이든 가정을 돌보지 않든 다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전태궁을 좀 북돋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이혼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전태궁이 저기 푹 들어간 사람은 포악스러운 사람이 또 많아요. 러시아의 그 개망난이 푸틴, 우크라이나 전쟁 일으켜갖고 여러 학살하고 있죠. 그리고 강력범, 흉악범 중에 많아요. 어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외는 있으니까 시비 걸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남녀 공통적으로 이런 사람 중에 이제 그 감정 조절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런 사람은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괜히 건드렸다 칼 맞습니다. 잘못하면. 그리고 여섯 번째, 좌우 어느 한쪽으로 휘어진 코는 코가 삐뚤어지게 고생한다는 얘기 옛날에 들어보셨죠? 경제적으로 굴곡이 심해서 부자가 됐다가도 한순간에 말아먹고 깡통 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코는 콧대, 코뼈 수술을 통해서 교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경제적으로 이렇게 막장으로 가고 빈곤하게 무너지는 걸 막을 수 있고요. 일곱 번째, 눈동자가 누렇거나 탁하고 붉은 기색이 도는 사람은 안 좋습니다. 눈동자는요, 똘망똘망하고 광채 있고 초록초록하고
그 어떤 그 시선이 안정이 있는 사람이 부유하게 살아요. 그리고 이렇게 붉은색을 띠는 사람 중에 좀 불량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안 좋고, 이 눈빛이 흐린 사람은 정신 상태도 흐리멍텅한 사람이 많고 정조관념도 떨어지는 사람이 많고, 여자들 같은 경우 특히 이 여기에 흰 눈동자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린 것 같이 이렇게 검은 점 뭐 이렇게 그렇게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아주 정조관념 개판이고 흘려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배우자감으로 안 만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8번째, 살이 이제 어떻게 뼈하고 배합이 되어 있느냐도 중요한데, 살은 뼈와 50대 50의 구성을 이루어 좋답니다. 이게 살이 너무 많아도 안 좋고 뼈만 너무 억세게 나와서 뼈의 비중이 너무 커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율이 좋아야 건강과 재물복을 유지하고 살다가 죽는답니다. 그리고 9번째, 이마가 되는데 이건 관록을 상징해요. 이 관성, 그러니까 어떤 나라의 록을 먹거나 이런 그걸 많이 상징하는데, 앞니마가 뾰족하게 튀어나오면 격이 낮은 사람이에요. 천박하다고요. 그리고 수명도 짧고 있는 제사도 탕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그렇고, 광대뼈로 넘어가서 광대뼈가 너무 지나치게 돌출되었다면 고집이 세고 성격이 조급하고 아주 지나치게 개성을 가질 수 있어요. 어디 가나 튄다 이겁니다. 그리고 성공과 실패,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한다고요. 잘 살 땐 잘 사는데 못 살 땐 팍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매우 크고, 권력을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조직사회에서 불협화음이 많고 분열이나 말썽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광대뼈가 너무 지나치게 나온 사람은 중년 이후에 관제가 뭔지 아시죠? 법원에 불려가고 검찰청에 불려가는 그런 관제 구설수가 많을 수 있고, 가정적으로는 이혼과 실패를 많이 겪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고통스럽게 살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여자 같은 경우 이 관골이 너무 심하게 나오면 여성다운 어떤 음의 기운은 약하고 남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양의 기운이 지나치기 때문에 남자를 깔아뭉개고 어떤 남자의 양의 기운하고 부닥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드라마 사랑과 전쟁 아시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돌이 잦아져갖고 자연스럽게 이혼도 하게 되고 별거도 하게 되고 같이 산다 해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겁니다. 그리고 10번째, 얼굴이 너무 작고 허리가 볼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개미허리요? 좋은 거 아니에요. 너무 개미허리는 복이 없어요. 허리와 배에 있는 살집이 그 사람이 탁월한 재물로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만한 배가 좋다는 건 아닙니다. 과유불급, 지나치면 안 돼요. 얼굴은 적절한 크기이거나 또는 살짝 큰 크기가 좋은 거예요. 얼굴이 너무 이렇게 주먹만 하면요 되는 일이 없어요. 직장이나 조직사회에서 이런 사람은 어떤 성과를 내기 힘들고 이렇게 치입니다. 그리고 얼굴이 이렇게 주먹만한 사람은요, 옛날 그 관상서에서 기생팔자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우리가 그 영화 스크린이나 브라운관에 자주 등장하는 그 연예인들을 보면, 뭐 기생팔자가 연예인 팔자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얼굴이 이렇게 조목만하게 많은 작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세상을 위해서 보편적으로 큰 일은 못한다고 했습니다. 나라의 관록도 못 먹는다고 했고, 그런데 연예인이 뭐 다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바늘구멍에 낙타가 통과하기만큼 힘들고 그 고충이 있지 않습니까? 0. 몇 프로만 진짜 제대로 먹고 사는 건데, 그만큼 현실 생활에서 보편적으로 살아가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떤 누구도 고생하고 지지리도 복도 없는 그런 천박하고 빈곤한 관상을 가진 배우자를 만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점을 참고해서 좀 걸러내시기 바라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얼굴을 거울에 비춰봐서 안 좋은 부분이 있다면, 전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의학의 힘을 빌려서 좀 많이 바꿔 나가신다면 어떤 그 운도 열게 되고 열리게 되고 인생도 조금은 더 좋은 쪽으로 흘러갈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을 찍게 됐어요. 고맙습니다.